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의 주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개인 SNS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정 의원은 물론 상암 DMC가 있는 마포구청장도 정부의 이번 정책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에 언급된 자치구들은 물론 서울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내용과 제기되고 있는 우려점들 짚어보겠습니다. 8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가 발표됐고 공공 참여 시 50층 공공 재건축도 허용됩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서울시는 물론 공급 대상 지역에서도 임대주택 확대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단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모레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밤사이 우려했던 강한 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레까지 폭우가 예보돼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가는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밤 동안 다행히도 예상보다 적은 비가 내렸지만 한강의 물살은 어제보다 거세고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도로 중 잠수교 이외에 통제된 곳은 없습니다. 5일 10시 기준 한강대교의 수위는 약 5m로 아직까지 관심 단계 범위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기준 팔당댐의 수위는 24.5m로 제한 수위인 25.5m를 1m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고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보다 방류량을 늘려 초당 8,5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강우량이 늘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한강 유역의 도로도 통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교통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한강을 비롯한 실개천으로의 접근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히 밤사이 큰 비는 없었는데 피해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따르면 사망자는 서울이 1명, 경기 8명 등 총 15명입니다. 실종자는 경기 1명, 충북 8명 등 총 11명이고 부상자는 경기가 3명, 강원 2명, 충북 2명으로 총 7명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민은 1,587명이고 이 중 서울에서는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피해는 총 4,281건이 발생했고 농경지 피해 규모도 6,525헥타르가 확인됐습니다. 네. 자, 2, 3일이 고비라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기상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시간당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까지 200mm가량 내리겠고 그제부터 발령 중인 호우경보는 아직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비가 내린 상태라 지반이 약화돼 있어 붕괴나 산사태 등의 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선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시는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간단한 생필품을 준비해 놓고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의 호우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인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의 부정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와중에 공단 측도 피해자라며 채용 대행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사서직과 사무직, 기술직 공개 채용 공고를 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용 대행을 담당하던 한 업체가 공단으로부터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하는 6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는 것. 결과적으로 6명 모두 2차 전형인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 심사 과정의 의혹이 짙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 채용 과정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채용 대행사 측에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공단 측은 명단을 건넨 적이 없으며 채용 비리 역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자체 조사 결과 채용 대행사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엉뚱하게 공단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 말합니다. 모르지 안 했으니까. 내가 이사장인데 내가 안 내리면 누가 내려줬겠습니까? 이사장님은 그러신 적이 없고. 예. 대행업체에서 완전 실수를 한 겁니다. 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면서 공단 측 역시 채용 대행사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정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에 한해 아파트 층고 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심 내 유휴 부지를 발굴해 2028년까지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주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골자는 군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면적당 가능한 한 많은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50에서 70% 기부 체납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LH와 SH 같은 공공의 참여로 주거용 건축물을 5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준거주 지역 용적률은 지금보다 100%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현행법상 서울 준거주 지역 용적률은 200에서 500%지만 서울시가 상한선을 400%로 제한한 상태인데 이를 500%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기부 체납받은 공공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와 무주택자나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태릉 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같은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소유의 미매각 부지, 유휴 부지를 활용해 13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종합해보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호, 지난 5.6 대책 발표 내용이었던 주택공급 7만 호,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30만 호와 이번에 새로이 발표한 13만 호 포함 향후 2028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모두 127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가 큰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준다는 건데 그동안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해온 이석주 서울시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고 또 층수도 50층까지 해주겠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꾸준히 강남권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해 오셨는데 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용적률하고 층수를 늘려준다는 게 골자인데요. 네. 그 사업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규제 하에서 규제가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고 초과되고 예. 환수를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만 늘어준다고 해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이런 예. 게 이제 판단이 해서 시장이나 시민이 무엇을 바라려고 그 대책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사업성이 없다는 거는 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실 것 네, 같은데. 분담금이 결국은 늘어나는 거죠. 예. 고층을 짓게 되면 공사비가 더블로 늘어나잖아요. 예. 분양가는 상한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 늘어나는 거는 환경만 나빠질 뿐이지 사업성에는 이득이 없다. 거기다가 예. 50% 70%까지 공공기여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
자, 실제로 의원님께서는 어제 그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구 재건축 조합장들 만나고 오셨다고요. 어떤 네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역시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용적률 늘어나는 만큼 공공기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예. 사업성이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공 참여의 고층 재건축은 허울만 좋을 뿐이지 실제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의료원과 또 LH 서울지역본부 부지 같은 공공부지 활용 방안도 나왔습니다. 네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데 네.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사실 알다시피 이 마지막 남은 그 미래 부지고 현재 지구단위 계획의 국제 업무 용도나 이런 우리 마이스 용도, 우리 미래 먹거리 부지에다가 꼭 이 공공임대를 지어야 하는, 임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떤 좀 현실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보안은요, 공공기여를 좀 줄이고요. 네. 줄이고 또 지금 50층 말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견은 또 정반대로 나가고 있고요. 예. 2030 기본계획에는 지금 전용 주거지역의 3정은 35층인데 그것도 서울시하고 아직 얘기가 덜 된 것 같아요. 예. 가장 게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는 대책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활성화, 그다음에 공공기여도 조금 더 적게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많은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책 맥히지 않는 대책은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재건축에는 동의는 하지만은 좀 네네.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꼭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정부 대책이 지역과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이석주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권영세 국회의원이 용산 정비창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에는 주택 1만 호가 공급돼 지난 5월 발표에 비해 2,000호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용산 정비창 부지 절반 가까이가 주거용으로 바뀐다면 국제 업무 지구는 허울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택 정책을 만회하기 위한 도구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강소특구로 지정된 홍릉 일대를 바이오 의료산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성북구에서는 종암동과 월곡동 지역에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봉제업을 제외하곤 뚜렷한 산업 기반이 없던 성북구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고려대, 경희대입니다. 서울시는 이 세 곳을 거점 삼아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의료개발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성북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종암동과 월곡동 지역을 개발 특구로 조성합니다. 핵심 기관 중 두 곳이 구내에 위치해 있는 만큼 함께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유입되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침체된 그 성북구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면서 이미 두 곳의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곡동 BTIT 융합센터와 종암동 서울바이오 혁신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BTIT 융합센터에는 약 20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서울바이오 혁신 커뮤니티 센터는 홍릉 강소특구의 거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한 상월국역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좀 수렴해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런 것도 갖고 또 의견 수렴을 통한 편의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봉제업 외엔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었던 성북구.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그루밍 수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이주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이어 경찰 간부의 성폭행 사건까지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종로구청에서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을 맡은 한국성인권교육센터 이미영 센터장은 최근 조직 내 성범죄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그루밍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내기도 애매하고 주변에서도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개입하기도 애매한 정도의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범행 수법인 그루밍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이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길들이는 과정에서 조직 내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성적 가해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 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폭로를 막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내가 살면서 내가 한 번쯤 강간이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절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잖아요.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성폭력을 가리는 기준이 폭행과 협박의 여부인데 그루밍 성범죄처럼 치밀한 관계에선 폭행과 협박 없이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친밀함을 느낀 상태에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도 어렵습니다. 들은 걸 다른 데에다 적어도 퍼뜨리지 말겠다. 이거 역시 주변인의 역할이 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루밍 수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의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0년부터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어려운 만큼 8월 한 달을 독립과 민주의 달로 정하고 비대면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매년 광복절을 기념해 열리던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서대문 형무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독립민주지사를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민 역사 문화축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 서대문구는 8월 한 달을 독립과 민주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유튜브에 게재된 독립민주 시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가수 이한철 씨와 하림 등 4명의 뮤지션이 부른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영상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독립선언서 낭독 챌린지도 열립니다. 스푼 라디오라는 앱을 설치한 뒤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음성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또 2010년부터 시작된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에서 촬영했던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도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캠페인이 중점적으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15,000명의 독립운동가가 유공자 서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이 그들의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상황. 독립운동가의 수형 기록 카드를 인증샷으로 남겨 후손을 찾는다는 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서대문 형무소 15사에서는 이곳에 수감됐던 31명의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는 기획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마다 진행됐던 민주지사 풋프린팅 전시회는 예정대로 광복절 전날인 14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노원구가 운영 중인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취객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기여한 건 올해만 3번째입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1시 25분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버스 정류장. 취객으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요원은 이 남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 취객 옆에 앉은 남성은 주변을 살핀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갖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관제 요원은 곧장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누워있는 취객에게 40대의 남성이 접근해서 가방을 들고 도망갔는데 도주 경로를 이제 일일이 지경실이 알려주고 인근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차가 출동해서 2분 만에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검거에 기여한 건 올 상반기만 해도 3번째. 지난 2월에도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체포에 일조하는 등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4,349건의 검거와 사전 예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에서 근무 중인 관제 요원은 총 16명,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범죄로부터 노원구 전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설치된 CCTV 무인 감시 카메라는 2,082대로 구는 무인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과 검거에 효과적인 만큼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남의 커피 전문점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3m나 떨어진 테이블에서도 감염됐고 야외 캠핑장 확진 사례도 보면 애초에 안전한 곳은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클럽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됐고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무뎌진 방역 의식을 다시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